얘들아, 요즘 대입학 너무 어려워졌지. 지난 고3 구평 대입학 문제를 보면은 정답률이 30%였어. 30%.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자, 그래서 오늘 그 대입학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사실 그 공통점을 봤더니 너희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어. 연결어와 변증구조 맛보기야.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야. 분명 방금 대입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장 삽입이 여기 문항으로 나와 있네?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결어와 변증구조라는 것은 영어의 논리성이야. 논리라는 것은 지문이 달라졌다고 관통되지 않고, 그리고 유형이 바뀌었다고 관통되지 않는 개념이 아니야. 모든 영어 지문, 그게 수능이든 뭐 다른 시험이든 혹은 유형이 달라졌든 그 모든 영어를 관통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오늘 배워볼 연결어와 변증구조와 같은 논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우리 이 지문 한번 볼 건데 일단 이 지문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 50% 정도 오답률이었는데 얘들아, 요 정도 난이도에서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단순히 해석을 알고 혹은 정답만 고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화해 가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 건데 문장 삽입의 핵심은 단절을 찾는 거야. 이때 단절이라는 것은 각각의 선지 구간에서 끊어져 있다는 느낌. 뭔가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감으로 혹은 해석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 여긴데? 이런 걸로 느끼면 될까? 아니야. 그건 찍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단절, 즉 정답의 근거가 너희가 이해한 바에 있어서는 안 돼. 논리적인 단절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논리적 단절을 찾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오늘 배워볼 연결어와 지문 구조야. 자, 우리가 지문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었어. 노란색 파트와 파란색 파트지. 그 사이에 여기 4번 보이지? 여기가 바로 단절이야. 자, 저기가 단절, 즉 정답이라는 건데 왜 저기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인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자. 노란색 파트부터 땡겨왔는데 이 지문은 misprints in a book 라고 하면서 책의 오류를 얘기하고 있어. 책에 이런 오류들이 저자는 어떤 내용을 말할 건가 봤더니 네거티브 임팩트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문장 읽고 나머지 지문은 사실 연결어가 담당하고 있어. 보면은 for instance, similarly, 그리고 however 다 연결어들이지. 첫 번째 for instance 같은 경우는 예시의 연결어야. 즉 앞에 나온 책 속의 오류라는 대집단의 세부 사례, 세부 집단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부정적인 관점은 유지되겠죠. 보니까 콤마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오면서 문제다 라고 부정관점 유지되고 있어. 그 다음을 보면은 similarly, 이건 추가의 연결어죠. 이때 추가되는 것은 바로 대상이야. 대상이 앞에서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관점은 유지가 되어야 돼. 보니까 mutations,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대상 등장하면서 harmful, 해롭다, 부정적인 관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그 다음 역접이 나왔는데 역접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뒤집어주죠. 앞에 부정이 나왔으니까 뒤에 긍정이 나오면 될 거야. 읽어보니까 돌연변이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오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자, 지금까지 읽어본 걸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돌연변이와 책 속의 오류라는 두 개의 대상이 나왔는데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것 같아? 움직이는 방향이 어때? 같죠? 둘 다 똑같이 부정적이거나 똑같이 긍정적이야.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유사성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 파트를 한번 볼 건데 파란색 파트를 봤더니 by contrast, 대조의 연결어가 나오네. 대조의 연결어 앞과 뒤에는 서로 다른 대상이 등장하면서 두 개의 관점도 달라야 돼. 즉,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읽어보니까 앞에는 돌연변이, 뒤에는 책이 나와. 분명히 지금까지 유사성을 띄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돌연변이는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그 수가 증가한대. 근데 책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 없다로 가고 있어. 두 개가 달라졌죠. 이거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차이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위에는 유사성, 밑에는 차이성인데 그게 그냥 연결돼 있어. 자, 지금 4번 여기가 뭔가 비어져 있는 느낌 받고 있니? 이게 논리적 단절이야. 우리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이거 두 가지를 전환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야. 이 상태에서 박스 문장을 가보니까
우리 방금 배운 however, 역접이죠. 얘가 지금까지 노란색 파트에서 읽었던 analogy, 유사성이 깨진다라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등장한 이 역접이 바로 아까 그 전환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오늘 배워본 거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대입학 얘기도 조금 해볼 거야. 우리 우선 연결어부터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연결어가 나왔어. 근데 연결어가 사실 총 63개야, 얘들아. 평가원에서 강조한 거 플러스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감안하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대분류 3가지만 알아볼 거야. 연결어가 사용이 됐는데 지금 보면 관점이 동일하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유사든 차이든 관점이 동일해. 그럼 우린 이거를 순접 연결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상은 똑같은데 관점만 바뀌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역접이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대상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었다. 그러면 우린 이거를 대조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러한 대조, 역접, 순접 이 연결어들의 분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즉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어떻고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 다음 혹은 이전에 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 그러면 흐름 문제, 특히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거의 대부분 이러한 논리성으로 풀리겠죠. 실제로 이게 출제 의도야. 다음, 우리는 대상과 관점 이렇게 2가지를 항상 정리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점이 중요해. 유사성과 차이성. 지금 서로 다른 관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읽은 대상은. 자, 이게 지금 이번 연도 트렌드야. 이게 뭐죠? 바로 변증구조, 양면성인 거야. 이게 얘들아 대입파악에서 선지로 구성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 볼게. 이번 9평 21번, 24번 문제의 선지를 가지고 와봤어. 정답 선지야. 이때 오답률이 진짜 역대급이었어, 얘들아. 자, 대입파악인데 오답률이 60%가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얘들아. 자,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고 보니까 same, different. 같지만 다르대. 서로 상반된 게 다 들어있네? 변증구조. 자, 2번째 보니까 떨어져 있지만 붙어있대. 변증구조. 이렇게 변증구조로 선지가 출제되면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읽은 지문도 만약 대입파악 문제로 출제되면 어떻게 나오겠니? 봐봐. 유사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2가지 관점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쌤, 그럼 그거는 결국 독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꿀팁 하나를 알려줄게. 지금 보면 서로 상반된 관점의 단어가 하나의 선지, 즉 한 문장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걸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방금 연결어 잘 생각해봐. 바로 벗이 필요한 거야. 서로 상반된 관점 2개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선지에서도 당연히 벗이 등장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오늘 변증이라는 양면성이라는 구조를 배웠어. 이거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모두 갖는 것. 이번 연도 트렌드니까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 특히 고1, 2 같은 경우는 고3에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년, 내후년에 너희들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소리야.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연결어의 큰 세 분류 배워봤다.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독해하고 논리적으로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정답을 고를 때 그 근거가 너희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문 안에서 제시한 논리적 근거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지금 배워본 것과 같은 영어의 논리성이야.